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8월 달은 이제 휴가철 지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또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와, 뉴스들도 뉴스들이고 커뮤니티도 커뮤니티고 지금 고가갱신 매물이 없어서 난리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얘기들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네요. 자, 그런 흐름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울 수도권 투자자들 또는 뉴스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실 것 같아서요. 그 얘기 배제하고요. 어저께 일요일인데 제가 좀 전화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고 있던 내용들이 오늘 기사화된 내용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보도자료로 나온 부분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이번 영상에서는 해보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제 보도자료로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서울시 강북 우선 투자 전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시동 걸겠다. 자, 전략 이름이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래요. 박원순 시장님이 삼양동의 옥탑방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면서 체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이후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을 어제 일요일 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어제 좀 전화를 받았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얘기에서 저도 약간 코멘트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고. 자, 크게 6가지 항목입니다. 교통, 주거환경, 골목경제, 교육, 문화, 돌봄, 인프라,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그 다음에 재정, 조직, 이렇게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내놨는데, 이 내용을, 지금, 사실 이런 자료, 보도자료는 원문을 보는 게 좋아서 HWP 파일 이걸 받으려고 계속 다운로드 하는데, 30MB까지 다운되고 나머지 다운이 안 돼요.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삼양동에서 세상을 보다 결과 발표회라고 해서 이제 PDF 자료 나온 게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봤어요.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미지 파일로 제가 정리를 해서 43페이지짜리인데요. 보시면, 예, 좀, 약간 부담스러워. 시장님 얼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보면 발표인데, 아무튼 삼양동에서 이렇게 살았다. 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근데 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가서 보니까 강남의 삶과 강북의 삶이 격차가 크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강남북 자산 격차가 강남 쪽은 이렇게 높은데 강북 쪽은 낮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했다 이런 거죠. 특히 성북, 도봉, 노원, 강북 이런 쪽은 더 낮다. 예, 가장 낮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건강의 격차도 강남 쪽 사람들은 좀 건강하고 강북 쪽 사람들은 덜 건강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삼양동의 골목.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 마을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나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 이런 마을, 도시가 아닌 어떤 사람들과 사람이 얽혀 사는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시 텃밭, 쉼터, 예, 골목길이 가파르네요. 이런 문제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런 골목 가파른 거 개선돼요? 다 때려 부수고 헐고 아파트 새로 짓거나 져야지 이런 지형들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게 집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좁은 골목길이나 특히 이런 지형, 계단 있는 지형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형태로 하면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집을 짓게 되니까 이런 어떤 지형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사실 도시 재생 사업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싶어서 봤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교통수단을 넣게 됩니다. 맞춤형 교통수단이라 그래서, 예, 밑에 쪽 동네랑 위에 쪽 동네랑 일종의 케이블카처럼 모노레일을 달아가지고 윗동네 사람들이 타면 이렇게 타고서 밑에 동네 내려올 수 있고 반대로 또 밑에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계단으로 걸어 다니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요번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돈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동네에다 이걸 다 넣어줄 수는 없겠죠.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고 할 텐데 이제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아무튼 도입하겠다 얘기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곳도 있고, 자 골목 반상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삼양동 일대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삼양동이 이렇게 변합니다. 주차 문제 완화하기 위해서 뭐 공영주차장 같은 거 또는 이제 차량 공유제 확대 운영 뭐 등등 한다고 했고, 마을 경제 지원 위해서 공가를 활용해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공공에서 빈집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을 살 수 있잖아요. 예, 재원 마련해서 빈집을 사면 청년주택을 시범 운영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청년들이 이 안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문화시설, 여가시설 확충하고, 그 다음에 뭐 생활안전 강화,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하겠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아까 뭐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임대아파트도 개선하고, 동네 쉼터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뭐 도로 하수도 정비, 도시가스를 신규로 집어넣겠다. 교통체계도 개선하겠다. 청소년 시설도 넣겠다. 등등 해서 이 동네를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서울시가 지원해서 자원을 마련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넣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 부분 나눠서 설명을 했네요. 자, 전체적으로 앞으로 강북 우선 투자 전략, 강북 전략의 내용은 강북을 젊게 만들겠다. 비강남 지역에, 강남이 아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90% 확대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늘어나는 건 정말 필요하죠. 예. 강남도 필요한 거고 강북 지역에서도 필요한 건데, 저도 애들을 키웠지만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환경 조성, 유아 숲 체험, 상상, 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만들고, 그다음 어린이 병원, 시립 어린이 병원, 그다음 뭐 시립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뭐 문화활동들 지원하겠다. 강북 지역의 대학을 연계해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외대, 성신여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예술, 한예종, 뭐 카이스트 등등이 있는데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뭔가 또 교육 좀 뭐 하겠다는 것 같네요. 낙후된 주거환경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파인트리? 이게 뭐야?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뭔가 좀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는 무슨 시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업사이클 플라자로 강북을 업하겠다. 재활용 플라자? 이게 이런 걸로 뭐 강북 업이 될까요? 아무튼 무슨 시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강북 쪽에 특별 교부금을 지원을 해서 아무튼 재원을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재건축 분담금들,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재건축 분담금이나 이런 이익들을 가지고 강북 쪽에 이런 도시 재생 사업에 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해왔죠. 이제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뭐 지하철역, 공원, 도심까지의 접근성 등등을 뭐 개선할 수 있게끔 하겠다.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동북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가속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은 앞서 서울시가 발표했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들이에요.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얘기죠. 그래서 뭐 창업센터, 뭐 창업 문화단지 만들겠다. 여기 창동이랑 상계동 일대에 연결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발표했던 내용에 보면 중간에 가로지른 동부간선도로 가로지른 중랑천 쪽도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이 두 지역 간의 어떤 접근성을 유기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게끔 높이고, 뭐 이런 시설들 앞으로 갖춰 나가면서 이 강북권역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가속화하겠다, 지원 계속하겠다는 얘기고, 서울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명문고, 강남, 불균형, 재정 투자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 획일적 재정 투자에서 실질적 재정 투자로 전환해서 균형인지 관점에서 예산 편성하고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하겠다.
독거 노인 비율이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은데 이런 쪽에다가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지역이 있으면 그런 쪽에다가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디테일하게. 교육 재정 교육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 서울 생활권 계획 발표했던 내용에 이런 거 있었죠. 강남쪽의 상업지역의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상업지역들이 있어야 일자리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서북권이랑 북동 권역에다가 상업지역을 앞으로 추가 지정하는 거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했었죠. 35%를 동북권, 서남권에 우선 지정하는 형태로 신규 상업지역을 토지의 용도를 바꿔주면서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부분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혁신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의 주요 공사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서울시도 그런 거 하겠답니다. 자, 서울시의 산하 기관들을 강남에 있는 것들 강북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일단 SH공사 여기 대치동 쪽에 있던가요? 개포동? SH공사를 이전하겠다. 강북 쪽으로 이전하려나 봐요. 어디에다 옮길래나. 근데 뭐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도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일자리가 엄청나게 옮겨지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그 지역에 회사 하나 정도 더 들어오는 의미가 되긴 할 건데 뭐 옮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통인프라 강북 지역 우선 투자해서 지금 이 안에 보면 여러 개의 노선들이 얘기가 되어 있어요. 서부선들도 원하는 주민들 되게 많죠. 지하철이 안 들어가서 사실 불편한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서부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위신선, 서부선 연장 등 얘기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에 발표에서 언급한 지역은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요 4개 노선 같은 경우 재정 투자하겠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교통망 개선들이 이들 지역에 이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경전철이니까 이제 서울시가 돈이 많나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이 지방 재정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거치기 시작하거든. 나라 입장에서도 세금이 많이 거쳐요. 양도소득세 늘어나니까. 거래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소득 발생한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그 양도소득세, 거래량이 많을 때는 그 양도소득세가 거치는 금액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엄청 많이 걷죠. 취득세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러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들, 구청 같은 경우는 취득세 많이 거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흑자 재정이 되잖아요. 근데 거래가 급감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지금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 생기면 거래들 급감하고 집값들 많이 올라가면 또 거래들이 자연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취득세도 줄고 조세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 돈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올 거야 라는 어떤 장밋빛 낙관을 가지고 재정 지출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나중에 급격하게 돈이 줄어들면서 망가지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10여 년 전에 경기 좋을 때 구청들이 엄청나게 청사들 졌거든요. 그 당시에 새로 지어진 아주 최신식으로 세워진 구청 청사들 되게 많아요. 아주 그냥 무슨 구청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건물을 졌사는 식의 그런 데들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돈 부족해가지고 힘들고 막 그러고 그 청사 하다가 멈추고 그런 얘기들 중간에 많았습니다. 2010년 이후에 다시 좀 살만하니까 또 이렇게 재정 지출하는 건지 아무튼 계속 막대한 재정 지출들이 될 텐데 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업성이 안 생기면 계속 돈을 꼬라 박아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 추진하는 거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교통망을 개선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무게감을 두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잘 하겠죠. 고려해서 지역 이게 보면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보면 강북을 강남보다 살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해놔야
해놔도 될까 말까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제 앞으로의 재원들을 쏟아가지고 좀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가겠다. 방식이 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도 서울시청 안에 균형발전 본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예 그냥 그 사업하는, 이런 정비 사업하는 명칭 자체가 균형발전 촉진 사업이었잖아요.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겠다. 근데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는 아예 싹 다 헐고 새로 짓고, 예, 그런 형태. 뉴타운처럼 아예 그냥 대단위로 아파트를, 그러니까 대단위로 낡은 집들을 헐고 새 집들을 짓자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뉴타운 사업이었던 거고, 그렇게 아파트들을 새로 짓다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보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주는 곳도 필요한데, 지역의 그런 요지가 되는 지역에다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란 걸 지정해서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웠던 계획들이 사실 서울시의 큰 밑그림, 서울 플랜에서 잡아놓은 밑그림들에서 이제 주요 지역에다 균형 발전 촉진 지구들을 지정했었어요, 당시에. 합정동 가보면 완전 지금 천지개벽했잖아요. 합정도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요새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많이 나오고 있는 청량리도 균형 발전 촉진 지구예요. 그래서 청량리 계속 개벽하고 있잖아요. 그 밑그림이 사실 과거 그 시절에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북부권에 있는 중심지로 키우려고 계획하면서 만들었던 밑그림에 따라서 지금 이제 와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뭐 구이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있고, 과거에 균형발전 촉진 사업 추진했다가 물 먹고 못 간 데도 있어요. 중간에 뭐 해제된 곳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형태의 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겠다, 강남북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도시 재생 방식으로도 강남북 격차를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중심지를 개발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고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도시 재생 사업 방식 중에서도 이렇게 뭐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이 그림에서도 나왔던 이런 창동상계 중심지 만들고 이런 건 다 신축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개선해서 가는 거고요. 큰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풀 건지가 양쪽 그 이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의중에 따라 조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빈집 매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사업은 공공에서 하는 건데요. 서울시도 이제 이 사업에 따라서 1년 이상 비어있는 집들을 매입하겠다 그랬어요. 보통 보니까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400호 정도 주택을 매입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2022년까지 4,000호 정도 매입한다고 일단 보도 자료에는 언론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빈집을 사게 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빈집 어떻게 해야겠어요?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매입해서 재생,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우선적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들로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업도 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부터 왜 이런 뜬금없는 예. 자, 그래서 강남과는 다른 강북, 강남이 부러워할 강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자, 뜻은 좋죠? 자,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제 이 발표 있고 나서 이제 저는 발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기자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라고 하면서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그 내용들의 꼭지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뭐만 생각했냐면, 이제까지의 서울시의 도시 정비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냐, 깰 거냐. 자꾸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과거에 이제까지였던 모양새와는 다른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제가 봤을 땐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살아있는 계획인데 폐쇄하지 않은 계획. 예를 들자면 여의도 개발 같은 경우도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을
계획이라고 하는 밑그림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있던 거고,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통합재개발 같은 통합재건축 같은 거 희망하지 않아서 멈춰 서 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여의도를 다시 뭐 하겠다, 이 광역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 얘기한 거고, 용산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도 원래 용산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 한강로를 따라서 그 주변에 용산 마스터 플랜, 용산 지구 단위 계획 1지구, 2지구 이미 9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멈춰섰고, 사업이 좀 잘 못 가고 있던 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용산 국제업무단지잖아요. 그 부분 사업 재개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 포함된 용산 마스터 플랜 내겠다라고 했던 것도 있던 얘기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내용도 벌써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얘기고, 심지어 뭐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철도 지어야 한다는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연임할 때 시절에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 뭐 아까 좀 전에 우리 살펴봤었던 상업지역을 강북 쪽이나 강북 동북권이나 아니면 남서쪽에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생활권 계획하면서 얘기 다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다시 좀 이제 그거 하겠다고 했어요라는 거를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동산 상승장하고 맞물려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피는데 더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자, 뭐 이 기사에서 박원순의 균형발전 개발 전략,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이죠.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 일부만 나온 건데, 초대형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비교통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기존에 발표한 도시재생 사업 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수준이고, 주거지 재개발 등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만큼 큰 틀에서 변화 내용은 크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도 서울시가 부지를 확보해야 가능한 현안이어서 큰 호재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요,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뭐가 있냐. 일단 제가 이 기자님이 읽어주시는 이 내용들 중에 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나를 들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결국 사업 방식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 뭐 빈집을 사서 임대주택 활용하겠다, 그거는 애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됐고, 이제 하위 법령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별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 들어가는 뭐 임대주택들 짓는 뭐 그런 형태일 것 같고, 보면 개선되는 부분, 확실히 개선되는 부분은 교통 개선 부분은 영향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경전철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이 없던 지역에 중전철은 아니지만 경전철이라고 들어간다고 하면, 예, 이 부분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경전철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고, 뭐 재정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경전철이 들어가는 지역에 연결되는 기존의 사업 계획이 서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나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럼 한편으로, 그러니까 교통이 연결되는 부분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뭐 빌라들 짓거나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들이 결국은 다 뭐 다세주택, 단독주택 다세주택을 짓거나 개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뭐 크게 집값을 막 흔들 만한 이런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이 요소냐, 그렇게까지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하냐, 서울 안에서 가능해요? 서울 안에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긴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상암 DMC 개발할 때, 그 상암 DMC는 월드컵 할 때 그거에 따라서 그 동네 월드컵 경기장 짓고해서 도시개발 사업, SH가 도시개발 사업한 거는 상암 DMC가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했다가 결국 클로징을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하고 있는 마곡지구 개발하는 거. 마곡도 땅이 있었으니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할 만한 땅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식의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발표에서도 보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 같은 거 강북 쪽으로 몇 개 이전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단히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 사실 강북 안에 큰 뭐 예를 들자면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그게 안 되면 적어도 뭐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 또 가보면 이제 그 홍대 쪽에도 회사들 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의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냐는 건데 물리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서 업무지구 만드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요. 업무지구라고 하는 거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막 저기 어디 산꼭대기에다가 회사들 많이 져놓으면 그 회사가 되겠어요? 예, 안 되지. 교통 입지가 안 좋으니까 그 회사 지어도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냥 이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것도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환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이 시장님의 얼굴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효성은 그냥 큰 방향에서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거고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뉴스 읽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많이 힘듭니다. 집값들이 확실히 불이 붙은 모양새인 것 같고요. 매물들이 시장에 너무 없다 보니까 집을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 또는 추격 매수하다 포기한 분들 이런 분들의 원성이 막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근래에 아는 분들 중에서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얘기할 때 너무 지나치게 급등했으니까 약간 좀 조정 받지 않을까요? 눈치 봐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 예상이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사실 좀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 상실감은 당사자들이 되게 누리고 계실 텐데 참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아마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막 불지피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껄끄러운 상황일 것 같고 특히나 당장 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쪽에서도 지금 지금 약간 빨간 불들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좋지 않은 모양새인 것 같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사회 갈등, 사회 참여자들의 어떤 좀 갈등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들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굉장히 강력한 선의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8월 말 정도 예상된다 그랬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바빠지는 이슈들, 참 많아지는 이슈들, 바빠지는 다급해지는 어떤 부동산 시장 변화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